자, 장면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 줄인 상태고요. 그러면 조명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을 설치할 때는요, 항상 주의하셔야 되는 게 면에 맞닿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조명을 설치하시고 난 다음에 항상 이동 툴로 자, 원점을 클릭하시고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요, 0.01 정도 이렇게 띄워서 조명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도는 30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팅글러 라이트 우측에 보시면요, 조명을 온오프 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요걸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명 꺼져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조명이 오프됐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장면으로 빛을 전혀 방출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 개의 조명이 있을 때 조명을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컬러 텍스처 부분인데요, 이거는 조명의 색상을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조명이 화이트로 백색 등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걸 색상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은 이 조명으로부터 색상이 있는 어떤 조명이 발산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조명 앞쪽 부분에 일종의 생유리를 끼우는 겁니다. 생유리를 끼워서 일종의 필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텍스처, 일반적으로 맵을 입힐 수도 있는데요. 자, 클릭을 하시면은 비트맵이라는 것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맵을 입혀서 어떤 조명에다가 이 투사 작용을, 일종의 투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조명 유리 앞에다가 일종의 맵을 입히는 겁니다. 맵을 입혀서 여러가지 효과를 구현하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주로 이런 경우에는 어, 조명에 관련된 여러가지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명에 관련된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입혀서 이 이미지가 투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다 많이 쓰는 방법, 조명에다가 이렇게 텍스처를 입히는 방법은 일종의 투영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텐시티는 조명의 세기를 나타내는데요, 이거는 이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명의 그 세기는 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명의 세기는 약해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유니트는 조명의 어떤 단위를 나타내는데요, 좀 이제 위쪽에 있는 인텐시티라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단위를 설정하는 건데요, 디폴트 스칼라라는 거는 이거는 물리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물리적인 의미는 없고 단지 이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밝아지고요, 값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명 세기는 약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물리적인 단위는 전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팅글러 라이트의 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면은 밝아집니다. 그와 반해서 입자 수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포톤 수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자 간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탁해집니다. 조명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면은 밝아진다. 그 이유는 커버하는 영역 자체가, 조명의 커버하는 영역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밝아집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미지가 탁해진다는 것,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명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장면은 어두워집니다. 왜냐하면 빛을 발산하는 영역 자체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 대신에 조명은 어떤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추기 때문에 그만큼 선명하게 이미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게 리팅글러 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를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 가지 단위계가 나타나는데요. 이거는 일종의 물리적인 단위입니다. 실제 물리적인 단위인데, 실제 물리적인 단위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게 어,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요, 이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루멘 단위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게 1500 루멘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렌더링 걸었을 때 굉장히 어둡죠. 즉 물리적인 단위를 사용한다고 해서 꼭 정확하게 계산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고 한다면 물리적인 단위를 사용해야 되죠. 하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 스칼라, 물리적인 의미가 없는 이 수치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거죠. 자, 루멘이 있고요. 그다음에 루미니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가 있고 레디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 물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조금씩 의미가 다릅니다. 이 루멘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광속의 단위로 사용합니다. 광속, 빛의 속도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단위는 칸델라입니다. 칸델라. 1칸델라의 균일한 강도의 강원으로부터 방출되는 빛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광속이라고 얘기하죠. 빛의 속도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루민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조도입니다. 조도의 단위입니다. 이거는 광속의 단위가 되어 있고요. 빛의 속도라는 얘기입니다. 조도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면이 단위 시간당 이 빛의 양을 의미를 합니다. 이걸 조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레디언트라는 게 있는데요. 레디언트 파워라고 하죠. 이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와트 단위를 쓰죠. 그러니까 100일던 같은 경우에 와트 단위를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러면 레디언스라는 게 있습니다. 레디언스는 일반적으로 이걸 희도라고 얘기하는데요. 희도라는 것은 강원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어떤 세기 자체를 희도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거는 입사각과 반사각의 어떤 개념으로서 계산하는데, 빛이 어떤 특정 면에 부딪힌 다음에 튕겨 나가게 되겠죠. 이때 튕겨 나갈 때의 그 세기, 그걸 일반적으로 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만 참고로 하시고요. 자, 디폴트 상태에서 작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조명의 모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리텐갈이기 때문에 리텐갈에 관련된 가로와 세로, 즉 가로와 세로의 폭을 여기서 설정합니다. 자, 크기가 커지죠. 크기를 여기서 조정하시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있는데요. 원래 이 명칭은 엘립스입니다. 엘립스. 자, 동그란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동그란 형태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반지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자, 넥스트 버전에서는 이게 디스크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이전 버전, 즉 3.6 버전이 되겠죠. 넥스트 버전, 자 4.0입니다. 4.0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리텐갈과 디스크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 이하 버전에서는 리텐갈과 엘립스, 이거는 뭡니까? 타원이죠. 타원 형태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명칭이 디스크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것만 참고로 보시면 되고, 조명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이렉셔널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빛이 어떤 퍼지는 그 빛이 퍼져나가는 형태를 지정하는 건데요. 이 값이 0일 때는 빛이 모든 방향으로 균등하게 골고루 퍼지는 그런 값이고요. 이 값을 높이면 높일수록 빛이 퍼져나가는 범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즉 스팟라이트처럼 어떤 특정한 부분을 비출 때 사용하는 게 요 옵션입니다. 자, 요거 값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리면은 요 부분 보시면은
0일 때는 빛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밝게 되는데요. 이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빛이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추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마치 여기 있는 스팟라이트처럼 역할을 담당한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은 이 부분, 이 부분에 빛이 집중적으로 비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걸 다이렉셔널 리를 1로 하고요. 셀프 타입을 디스크로 했을 때 거의 스팟라이터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새롭게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아직 포털라이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 포털라이트라는 거는 포털이라는 거는 일종의 통로죠, 통로. 요거는 주로 어떤 개구부, 그러니까 창문이라든지 출입문 같은 데 설치하는 건데요. 개구부 쪽에서 설치해서 빛을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빛을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한다는 얘기는요. 외부에 있는 빛은 일반적으로 스카이라이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하늘색, 하늘빛입니다. 하늘빛.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사실적인 빛을 스카이라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외부에 있는 창문 바깥쪽 또는 출입문 바깥쪽에 있는 빛을 실내로 유입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포털라이트입니다. 이 포털라이트를 체크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넥스트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자, 이 포탈은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고요. 이게 옵션부터 보도록 하죠. 자, 리팅을 다시 하고요. 이 인비지블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조명을 숨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렌더링 걸었을 때요. 조명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미지상에 표시가 되고 있죠. 이걸 하이드 시켜주는 게 인비지블입니다. 자, 조명 강도를 한 600 정도 2배로 올리겠습니다. 올리고요. 자, 인비지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조명체가 장면에서 사라지는 거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실내에서 천장에 조명 기구가 있고요. 그럼 조명 기구 쪽에 어떤 특성 다른 조명을, 그러니까 리텐갈이라든지 세피어라든지 이런 라이트를 설치하게 되는데 예, 표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때 인비지블을 체크함으로써 조명이 조명이 화면상에 이미지상에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노티시라는 게 있는데요. 노티시는 감쇄 효과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체크를 하게 되면 감쇄 효과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감쇄라는 거는 이렇게 조명이 빛을 이렇게 정면으로 발산합니다. 발산하면은 이 거리값, 자, 요게 조명의 원점입니다. 조명의 원점이고요. 이 원점으로부터 빛이 이렇게 발산이 됐을 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빛의 세기가 약해져야 됩니다. 약해진다. 이게 감쇄입니다. DC. 아시겠죠? 당연한 소리죠. 빛의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빛의 세기는 약해진다. 이게 당연한 물리적인 개념이고요. 이게 바로 DC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 DC를 사용하게 되면 거리와는 상관없이
빛의 세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시오도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생성 여부를 설정한 거고요. 당연히 그림자는 생성돼야겠죠. 그러면 더블 사이드가 있는데요. 더블 사이드는 조명으로 양면으로 빛을 발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조명체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리는 상태에서 렌더링 그려보면요. 자, 위쪽은 지금 빛이 발산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이 하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빛이 발산하는 지점입니다. 근데 위쪽으로는 빛을 발산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걸 더블 사이드 체크하게 되면은 양면으로 빛을 발산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더블 사이드는 어, 빛이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렌더 시간이 그만큼 더 길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완전한 연산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After Diffuse Specular Reflection인데요. 디퓨즈는 물체의 기본 색상을 의미합니다. 물체 표면. 자, 여기서 디퓨즈는 물체 기본 표면을 뜻하는 거고요. 물체 표면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 스페칼라는 하이라이트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리플렉션은 반사 영역입니다. 반사 영역. 자, 여기서 디퓨즈라는 거는 우리가 물체에서 어떤 매핑을 한다든지 또 색상을 입혔을 때 그 표면 자체를 갖다가 디퓨즈 영역이라고 하고요. 그럼 스페칼라는 물체의 어떤 빛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이라이트, 즉 광택이 발생하는 부분, 이걸 스페칼라 영역이라고 하고요. 리플렉션은 이 오브젝트에 어떤 반사를 적용했을 때 그 반사 부분, 반사되는 영역 자체, 그걸 리플렉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빛을 받는 영역 자체를 갖다가 여기서 설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 디퓨저를 체크를 없애버리면요, 이 표면 자체에 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둡게 표현이 됩니다. 자, 보시면은 표면에 빛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둡게 표시가 되고요. 그 외에 스페컬러와 리플렉션,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스페컬러 영역입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들이 광택, 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인데 빛을 어느 정도 지금 반사나 스페컬러나 표현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스페컬러는 역시 하이라이트 영역입니다. 하이라이트 영역. 하이라이트 영역에 이 조명체의 어떤 뭐랄까 하이라이트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건데요. 여기 잘 보시면요. 자, 이 부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사 영역도 꺼도록 하겠습니다. 천장에 리탱글러 라이트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죠. 리탱글러 라이트가 지금 인비지블을 통해서 하이드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스페클라 부분과 리플렉션이 온 되는 상태에서는 이 물체의 반사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라이트가 비춰지게 됩니다. 그걸 제어하는 옵션이 이 옵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라이트의 모습이 전혀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자, 이걸 리플렉션을 체크하도록 하고요. 렌더링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분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요. 반사가 일어나는 부분에 이 조명, 천장에 설치한 조명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는 옵션이 리플렉션 이 옵션입니다. 그리고 천장에 어떤 설치된 조명이 반사가 일어날 경우 반드시 이 옵션은 끄셔야 됩니다. 이건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 부분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은 이 리플렉션이 일어나는 부분이 이렇게 조명이 있고 없는 상태로 표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세기를 여기서 설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강도를
완전히 오프 시켜서 안 보이도록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값을 줄여서 약간 더 흐릿하게 희미하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반사나 스펙컬러가 즉 하이라이트나 반사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은 약간 뭔가 좀 뭐랄까요, 이 이미지가 불균형하게 보인다 할까요? 불균형하게 보이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조정함으로써 그런 불균형적인 그런 값을 여기서 조정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코스텍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스텍스를 계산할 때 그 빛의 세기를 갖다가 여기서 설정하는 건데요. 이 일종의 빛 입자 개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서브 디비전입니다. 서브 디비전. 이거는 세분화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세분화.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나누는데,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명으로부터 이렇게 빛이 기본적으로 발산이 되면요. 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걸 광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광선을 입자 단위로 분해를 하게 되면요. 광자라는 하나의 어떤 입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포톤이라고 합니다. 이 포톤을 서브 디비전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자기자기 분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분해를 해버리게 되면은 만약에 한 개의 포톤이 있다고 한다면은 PHO, TO, 이걸 한 10개로 이런 식으로 분해를 잘게 쪼개버리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입자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보면은 서브 디비전이라는 요 SUBDIVS 서브 디비전 약자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 용어들을 보시면은 뭔가를 잘게 나누어서 좀 더 세분화시켜준다 그런 옵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코스틱스 서브 디비전이라는 것은 코스틱스 현상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빛의 입자 수를 좀 더 증가시켜야겠다 그 뜻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